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질병통제국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일 때 격리 기간을 닷새로 줄였습니다.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본인이 양성 반응일 때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사람 모두 격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했을 때의 조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을 며칠 앞두고 덴버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사건은 칠레에서 6개월 전에 입국한 14살의 무고한 소녀가 숨져 경찰 대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집중할 계기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미국에서 이어집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넷플릭스와 애플 등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한국 작품 잡기 전쟁을 시작했고 한국은 세계적인 컨텐츠 파워하우스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미국 뉴스 매체의 시청자와 독자가 크게 줄어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지급 프로그램이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인지가 내년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우주 탐험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조금 세세한 생활 뉴스를 자주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전국적인 이슈를 보통 전하고 있는데 이 뉴스는 물론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질병통제국이 다른 뉴욕이라든가 이런 주와 시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짐작하고 계신 그대로 헬스케어 워커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분 등 필수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손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데 노동력이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임금 근로자, 노동자, 직장인들 시간당 수업이래요. 시간당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열흘씩이나 이런 때에 쉬라고 하면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만큼 아주 혹독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테스트 이런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오미크론 변이는 꼭 아니라 할지라도 코비드-19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 격리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코비드-19 테스트를 했습니다. 나의 동료가 평소에 나랑 그다지 접촉을 많이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접촉을 했었던 동료가 양성 반응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양성 반응인데 나만 그냥 격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까지 어디까지 내가 지금 양성 반응이라는 것을 알려야지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비드-19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닷새 격리를 한다는 것이요.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증상이 없는 사람도 격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그럼 닷새를 격리를 하고 나서 복귀할 때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가 네거티브가 나와야지 되는가?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PCR 테스트라는 실험실에 보내서 더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없습니다만 마켓 같은 데서도 살 수 있는 래피드 테스트 15분이나 2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다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무튼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들은 닷새 격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때 회사가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질병통제국 자체에서는 다시 네거티브 반응을 가져와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 결론은 없습니다. 권고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양성일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코비드-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또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완전한 돌파 감염이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과 똑같이 닷새 격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뒤에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풀게 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마스크를 5일 더 쓰셔야지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열이 있다면 5일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더 이제 그 뒤에는 증상이 심하다던가 하면 물론 의사와 그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되겠죠. 다른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반드시 닷새가 끝났다고 무조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하면 집안에서도 방이나 배드룸도 따로 쓰시고 할 수 없이 같이 생활을 해야지 된다면은 이제 마스크를 당연히 쓰시고요. 이때의 마스크는 그냥 편안한 마스크가 아니라 좀 더 많이 그 보호가 되는 뭐 95라든가 뭐 이런 그 마스크를 쓰시고 통풍도 자주 하시라고 권합니다. 통풍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대로 열어놓으셔야지 되고 격리 기간 중에 닷새인데 제가 격리 기간 두 번째 날에 테스트를 했어요. 이때 네거티브 음성 반응이 나왔으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답은 NO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PCR 테스트가 아니라 래피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께서 래피드 테스트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인스턴트 테스트를 했을 때 네거티브 반응이 격리 기간 동안에 나왔어도 바로 회사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닷새는 격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이 없으면 일부 직장에서 네거티브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실 수 있고요. 아프면은 더 오래 격리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때 아프신 분들이 거의가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이 닷새보다도 더 많이 아프십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반응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알려야지 되는가? 처음에 이제 격리하기 전에 알려고 격리 동안에도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6피트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과 접촉을 한 것이 내가 증상이 있으면서 15분 정도 되면은 어떤 전문가는 15분 너무 길다 6.5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며칠 동안에 내가 증상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짐작되는 그런 시기에 15분 6피트 안에서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24시간 전에 내가 증상을 느끼고 이런 그렇게 접촉하신 분들께 이제 이것을 알려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성이면은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알리시면 되고요. 콧물을 최근에 많이 흘리셨던 분이라던가 이런 분이면 내가 지금 양성 반응 받기 전부터 이 증상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델타와 오미크론이 오리지널 코비드 19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6피트 안에서 10몇 분, 15분 접촉이 아니라 6.5분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사시는 분과는 가능하면은 당연히 이제 접촉을 피해야지 되는데 이 경우는 모두 다 백신 접종을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 받고 나서
코비드 19 감염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가족도 백신 접종 받았으니까 부스터샷까지 맞았으니까 안전해. 이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것 요즘 뭐 돌파 감염 나오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언제 연락하는가?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격리 기간이 끝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께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고열이 며칠 계속될 때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뭘 잘 먹지 못할 때 음식뿐만이 아니라 드링크도 잘 마시지 못할 때 그리고 가장 그 평범한 증상이 또 이런 것이라고 하죠.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모르는 게 그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닷새 넘어서 계속 지속되면은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를 합니다. 격리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가? 온도도 재고요. 그리고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게 특징이니까 맥박도 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산소 공급이 원활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물 많이 드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부프로펜 그러니까 뭐 우리 두 가지 그 진통제 가운데 그 있잖아요. 하나의 성분이 이런 것들 뭐 권고에 따라서 이제 그런 진통제도 조금 뭐 필요하시다면은 드시고요. 에드빌 종류죠. 격리를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셨을 때 부스터샷도 맞지 않으셨을 때 언제 그럼 나는 백신을 받고 부스터샷을 맞는가? 이것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이제 확인이 될 때 느껴질 때 그때를 권고하지만 그 전에라도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백신 접종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양성 반응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양성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접촉한 사람이 양성 반응일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된 거죠. 접촉을 한 거죠. 이 그 양성 반응인 사람과 그랬을 때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채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과 접촉을 하셨다면 여러분께서는 5일을 격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닷새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겸하시게 됩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또 모더나를 맞고 6개월이 지났거나 존슨 앤 존슨 백신 접종을 받고 2개월이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노출됐을 때 백신 접종 안 받으신 분들과 똑같이 격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닷새 동안 격리하시고 마스크 쓰셔야지 되고요. 다만 내가 양성 반응인 게 아니라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 나는 이미 부스터샷 접종까지 끝냈다. 이 경우는 내가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했어도 격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 다른 거죠. 이제 저의 케이스예요. 제가 부스터샷을 맞았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접촉한 사람이 양성 반응이라 할지라도 이 격리는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마스크를 열흘 정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충분히 써주고 닷새 뒤에 그분과 접촉을 하고 나서 닷새 뒤에 어떤가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이 이제 가장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미국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일주일 그 전국적인 평균 날마다 뭐 21만 케이스 넘게 나오고 이게 2주일 사이에 83%가 늘어나서 올해 1월 달이 최고였었죠. 한 25만 명 하루 그 케이스가 그때를 넘어설 겁니다. 결국은 넘어서도 한참 몇 배 넘어설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3주일 뒤에서 5주일 사이에 100만 명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난 2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사망률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3%. 아무리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약하다 하더라도 워낙에 감염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3% 증가해서 2주일 사이에 평균 하루에
1323분이 코비드-19으로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률은 최고 피크 때만큼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도 6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면역이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률은 그 최고 피크 때만큼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3주일에서 5주일 사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워커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가 미국에서 막 늘어나는 그 시점에 그분들 자체가 감염이 돼서 일을 못하게 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가장 힘든 때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어떠한 그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짐작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와 미국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일대학교의 그 전염병 전문가인 아키코 이와사키 박사 말을 많이 이 부분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렉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방법이라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오미크론이 나갈 것이고 이미 의료계에서는 오미크론 이후에 뭐가 오지?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지 되고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주지사들과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해결책 그 완전히 통일된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 정부에서 로컬에서 그 환경에 맞게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의 그 전체적인 연방 정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 직원들이 많은 이런 회사에 대한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는 되지만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민주국가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된 해결책은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에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양성 반응이 될 그럴 가능성이 5배가 높고 사망 가능성은 현재 14배가 높습니다. 질병통제국의 말입니다. 그런데 62%밖에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어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스 존스라고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방송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는 다 퇴출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그냥 무슨 뭐 팟캐스트 같은 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보수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알렉스 존스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무지하거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캔디스 오웬과의 인터뷰에서 또 빌 올라일리와의 같이 그 투어에서 백신 접종이나 부스터샷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이 그동안 백신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 방송을 해왔었던 사람이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꿨어요. 본인도 백신 접종 부스터샷 맞고 그리고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본인들과 이제 생각을 달리하니까 그를 그 분야에서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지지했을 때도 본인들을 위해서 지지를 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지했다기보단. 그래서 아직도 백신 접종은 6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수적인 매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음모론 같은 것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백신 접종 2번 받으신 분들 부스터샷 접종을 받는 것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부터 더 많이 보호된다는 것은 세계 과학자, 의학자들의 변함없는 공통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연말 연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전혀 다른 2가지 아이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덴버에서 어제 뭐 덴버 인근 그리고 또 레이크우드 한 용의자와 경찰 간의 이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이제 3명이 덴버에서 2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1명의 남성이 부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이크우드 쪽으로 이제 이 사람이 용의자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또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숨졌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용의자가 뭐 하얏트 호텔로 도망쳤다고 하죠. 직원에게 총상을 입히고 결국은 이제 숨졌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어제 있었고요. 할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항상 주변이.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총이 사람을 아주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숨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는데 여러분께 보도해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노스 헐리우드에 있는 버링턴 코스트 팩토리 스토어라는 가게에서 옷가게인 것 같죠. 14살의 칠레에서 온 소녀인데 6개월 전에 엄마랑 같이 왔고 아마 그 옷가게도 어머니랑 같이 갔는 것 같습니다. 언니가 미국에 사는데 이미 합법적인 신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면서 미국에 아주 잘 적응하고 영어 배워가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녀라고 했는데 용의자가 이곳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용의자와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다가 피딩룸에서 이 14살 소년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사람들이 비디오 그 클립을 공개를 하라 해서 지금 비디오 클립을 공개를 했고요. 이런 내용은 왜 그 언론에서 더 좀 취재를 하는가 하면은 물론 피해자가 너무나 그야말로 완전 피해자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18번 이렇게 총을 발사해서 누군가가 숨졌답니다. 그게 1년 전보다 2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매체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가디언과 형사법 그 전문 변호사 샌프란시스코의 경찰 커미션 그 멤버이기도 합니다. 존 하마사키 이분이 변호사예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총을 쏘기 전에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다운시키고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무조건 이제 용의자를 그 빨리 뭐 잡는다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상황 파악을 사실은 경찰은 경찰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사건이 끝난 뒤에 전문가들은 좀 여유 있게 그런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입장이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형법 전문 그 변호사는 그렇게 상황을 다른 식으로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는 그 공무원이신가 그렇대요. 칠레에서. 그래서 일요일에 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서 꿈을 쫓아서 또 언니와 같이 있는 거 참 행복해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달 초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는데 오늘은 그 악시오스 하면은 꼭 무슨 한국 관련 특별하게 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정통한 매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악시오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헤리티지 재단의 시니어 연구원,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이 비영리 재단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재단에 속합니다. 이 브루스 클링거 씨라고 이분은 뭐 전에 그 CIA 그 한국의 부국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죠. 이분과 인터뷰를 쭉 얘기를 하면서 2021년도는 뭐 북한이 여러 가지 그 핵 관련 테스트를 했지만 경고를 할 만한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2017년 이후에는 대륙간 그 탄도탄 미사일 발사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떤 그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건 결국은 했잖아요. 한 번 안 했다가 한 번 하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자 모드라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능적인 gut feeling 스타일도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문제 처리를 해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 결국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이 다 그 6개국이 다 어떠한 그 입장이 그 합의가 돼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절충 과정이 없이 트럼프 스타일대로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바마 때의 전략적인 인내심과는 또 다른 거죠. 그 이후에 한번 트럼프 스타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선이 3월 초에 3월 9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이 생각할 때 이거 한국의 보수당의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가 더 힘들 것 같아. 뭐 어떠한 원조도 덜 받고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진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캠페인성으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인가를 한다는 거죠. 어떠한 행동인가를. 그럴 때 그 어떠한 행동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가서 미국은 그 외교 담당자들이 안 가니까 미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과 한국이 그곳에서 뭔가 북한에 관한 문제, 뭐 종전선언이라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오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미사일 그 테스트 같은 것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젠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완전히 완성이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안 한다고도 보는데 어쨌든 국경을 닫아서 코비드 19 이후에 굉장히 북한이 어려운 이때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그 중요한데 식량 부족 같은 것도 전에 지도자와는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많은 부분 무역도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또 중단됐고 하니까 낮은 단계의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회동이라도 북한이 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여야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한국이 아주 큰 이런 그 텔레비전 쇼, 영화 그리고 또 그 엔터테인먼트의 파워하우스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그 뭐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조선소 만들어서 정말 그 능력이 그다지 되지는 않았을 때 그 포부와 열심히 하는 것과 야망과 해야지 된다는 것과 이런 것으로 조선업 같은 것을 많이 일으켰고 나중에 자동차 그게 이제 반도체로 가고 또 조선업 문 닫으면서 화장품으로 가고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BTS 등등해서 엔터테인먼트로 와서 이제는 음악에서 이렇게 그 드라마나 쇼로 해서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플러스가 아예 한국의 사무실까지 채워놓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 그 CEO로 많이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간부로. AT&T도 마찬가지죠. AT&T도 뭐 HBO Max에 뭔가를 할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스퀴드 게임이 여러모로 어떤 그 분수령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지난달 보면은 넷플릭스에서도 영어가 아닌 프로그램 가운데 넘버 1, 2, 3, 4, 5, 6 가운데 그 6 가운데 4개가 한국에서 만든 것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프로그램 자체는 하이 퀄리티인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만들고 디즈니 플러스가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거죠. 해서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 등등 유료 돈을 내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구독자가 17억 명이랍니다. 미국 인구보다 3, 4, 12, 3, 5, 15, 3, 6, 18 뭐 거의 6배는 아니고 뭐 5배는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4억 5,700만 명, 미국 인구의 1.5배밖에 안 됐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 코비드 비슷한 이런 상태가 뉴 노멀이 되니까. 그래서 구독자도 아시아계가
2016년도에 30%였는데 지금은 60%라는 겁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가 가까우니까 그곳에서 로컬에서 누가 스타지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많이 알잖아요. 유아인도 알고 뭐 버닝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병헌도 알고 또 누가 있죠? 이병헌도 알고 뭐 많은 그런 뭐 이제는 이정재죠. 그 오징어 게임 이런 사람들 뭐 너무 많이 알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로컬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해서 제작도 하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장르 불문이라는 겁니다. 사극도 많이 봐요. 요즘에 한국 사극도 보고 좀비부터 로맨틱한 것부터 하기 때문에 국제 컨텐츠의 파워하우스가 될 것이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 한국이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길게 많이 보도를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그 10월 달에 28개의 새로운 타이틀 프로그램을 아시아에서 가져왔는데 7개가 한국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얘기하는데 한국의 프로그램이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비를 대면은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7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보면은 세계의 100개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요. 타이틀 가운데서 15%가 미국 밖에서 제작된 것이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것 가운데 지금은 27%로 늘었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속 몇십억 달러씩 넷플릭스는 거의 12억 달러를 몇백억 달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좀 전에는 12억 달러를 한국 영화 텔레비전 쇼에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그 50억 달러를 그 투자를 했고요. 해서 한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되는 한국의 쇼와 영화가 130개 타이틀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제 뭔가를 제작을 하려고 넷플릭스 같은 데서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데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 거잖아요. 넷플릭스가 많습니다. 그 밖에 뭐 나의 아저씨도 넷플릭스든가요. 아무튼 많아요. 좋은 작품들. 그런 좋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들. 그런데 한국은 결정이 빠르다는 게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 막 검토를 하고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리는데 한국은요. 이거 왼손인가요? 일주일이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반년 걸리는데 연예업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결정할 때 퀵 일주일이면 되니까 한국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나오고요. 자, 이와 비슷한데 미국에서 반대 내용 그리고 또 다른 경제 관련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닐슨 그 조사, 미디어 여러 가지 시청률을 조사하는 곳에서 주요 네트워크 뉴스 시청률을 조사를 했더니 전부 내려갔습니다. 팬데믹과 대선 때문에 그런데 CNN 38%, 또 팍스도 올해 얘기입니다. 34%, MSNBC가 좀 덜 내려갔네요. 25%, 그리고 ABC하고 CBS 보통 이제 그 텔레비전 공중파 텔레비전의 뉴스는 저녁 뉴스가 메인이잖아요. 12%씩 내려갔고 MBC의 그 나이틀리 뉴스가 14%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던 곳이 더 많이 내려갔어요. 케이블 텔레비전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보니까.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자신도 그렇지만 그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그 원하는 사람이 장관에 임명이 됐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슈들을 하루아침에 많이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슬럼프라는 거예요.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보링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하니까 CNN 같은 데서 다른 활로를 찾는 거죠. CNN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팍스 1월 6일 사태 보도 이런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은 팍스에서 일할 수가 없다 해서 나온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이 CNN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 웹사이트 방문객이 보통 이제 방문객 미국 사람 표현을 할 때 그 비지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유닉 자가 붙으면 유닉 비지러 하면은 이게 가끔 가는 사람이요. 늘 가는 사람들은 자주 가는 사람은 비지러라고 하고 가끔 어쩌다가 가는 사람은 유닉 비지러인데 이 유닉한 사람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뭐 한 44% 2020년보다 줄어들었고 뉴욕타임스도 34%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정치 그 커뮤니케이션 그 교수인 토베 버코비치 교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드라마를 안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란에서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사람들이 좀 즐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주 과격하고 이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드라마, 따뜻한 영화 이런 것도 광란에서 떨어져서 뉴스의 그 광란, 막 분노하고 막 열받고 하는 거기서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기를 지금 2018년부터 미국의 뭐 카운티라든가 시정부 차원에서 한 20군데에서 그 기본소득, 이것은 그 유니버설한 그런 소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주로 이제 빈곤층이죠. 어떤 경우는 무작위로 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그 빈곤층을 딱 해서 돈을 한 달에 얼만큼씩 주면서 맘대로 써보십시오 하는 이것 해서 이제 그 개인이 뭐 한 달에 $300에서부터 $1,000까지 받는데 예정대로 이 한 20군데에서 했었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적어도 $3,500만 지급을 하게 됐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100% 누군가가 기부한 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도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장들이 많은 거예요. 60명 이상이 좀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더 이상은 이 같은 기본소득 지급제를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왜냐하면 전국 의회도 뭐 경기부양책 이런 것으로 체크를 몇 번을 줬습니까? 주정부 차원에서도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은 이게 작은데 앞으로 정착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내년이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로봇을 말했고 미래의 일자리 로봇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빈곤한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소득을 준다는 것은 사회계약이라고 소사이어티 그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사람과 국가 사이에 일단 태어나서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사람과 국가 사이에 책임과 뭐 의무, 권리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없는 사람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또 시간을 조금 줄여서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좀 돌볼 수 있다. 무드도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정부가 지불을 해야지 되는 그런 돈이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거저 돈 주면 일을 하겠어? 꽁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한테 줄 때 이런 그 사회 계약적인 큰 개념상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고요. 뭐 캄튼이 주는 게 다르고 샌프란시스코가 주는 게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30명의 예술가들에게 한 달에 $1,000씩 6개월을 그 주거든요. 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주민 일부에게 뭐 한 달에 $500씩 5년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은 조금 더 그림이 보인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으니까 전부 뉴스 매체에서는 2022년을 전망을 하는데 정치 전망이 가장 많네요. 34개 주에서 연방 그 상원 선거가 있다. 특히 뭐 알라바마 같은 데가 굉장히 좀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느새 이렇게 365일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 한 해에는 우주 탐험에 있어서는 대단한 해가 된답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실어 나른 세턴 5호보다 훨씬 파워풀한, 당연하죠. 그때가 언제였고 지금이 언젠데요. 그래서 나사의 아르메테스도 있잖아요. 이제 우주인을 다시 2025년도에 달 표면에 보내기 위해서 내년에 열심히 일을 할 테고, 달과 사냥의 여신이잖아요. 아르테미스가 해서 그리스에, 그러니까 다이아나와 같은 거죠, 로마에. 그리고 또 뭐 뉴질랜드에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라켓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방부도 역시 뭐 국가 안보를 위한 위성 같은 것도 띄우고, 항공사 보잉도 마찬가지로 나사의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실어 나르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있죠. 내년에 뭐 6번 이상 간다고 하고, 그리고 리차드 브랜슨, 제프 베조스보다 아흘에 먼저 그쪽에 갔었던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갈럭틱도 상업용 서비스를 돈 받고 이제 사람들 나 우주에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대단한 한 해가 내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인데요. 이 항상 미래와 과거의 사이에 현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버지니아에서 로버트 리 장군 동상 내리고 나서 아래에 타임캡슐 상자가 들어있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동상을 만든 설계사가 보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2차적인 것이 나왔는데 보니까 한 60점 정도 여러 가지 무슨 주민들의 얘기, 당시에 1887년도에 조지, 그리고 1887년도에 리치몬드 디스패치라는 신문 기사,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와의, 미래와의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 여전히 뉴욕 주민은 지난주에 50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됐다, 이런 소식도 나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